김복연은 복지관 강당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마이크를 쥔 강사가 힘주어 말했다. 여러분, 이제는 효도도 계약으로 지켜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은 바람처럼 흩어지지만 글로 남기면 법이 지켜줍니다. 사방에서 맞아 하는 중얼거림이 터져나왔다. 강의가 끝나자 복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마음은 묵직했다. 효도 계약이라니 말은 그럴듯했지만 어쩐지 서늘했다. 그날 저녁 큰아들 민수가 그녀를 집으로 불렀다. 거실 식탁 위엔 인쇄된 계약서와 간병 스케줄표가 놓여 있었다. 며느리 세림이 표를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여기 보세요. 아침 식사 7시, 야근 8시, 점심 산책은 12시. 다 기록으로 남기면 어머님 건강도 지켜지고 저희도 간병이 수월해져요. 민수는 계약서를 밀어주며 담담히 말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는 건 힘들잖아. 내가 모실 테니 대신 집은 내 앞으로 미리 넘겨두자. 어차피 언젠가는 내 몫이잖아. 복연의 손이 떨렸다. 경로당 친구 말숙이 며칠 전 했던 말이 떠올랐다. 복연 씨, 계약은 칼이여. 누가 칼자루를 쥐느냐가 문제지. 잘못 쓰면 자식 손에 목줄만 채우는 꼴 돼. 복연은 잔잔히 웃으며 찻잔을 들었지만 속은 요동쳤다. 둘째 지우는 모서리에 앉아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정말 오빠네로 들어가실 거예요? 저도 모시고 싶지만 형편이 아직. 복연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화단의 핀 장미가 아름다웠지만 가시에 묻은 먼지가 눈에 거슬렸다. 그 장미처럼 겉은 고와도 속은 사가 있는 건 아닐까. 밤이 깊어 거실 불이 꺼지고 방마다 고요가 흘렀다. 그런데 벽 너머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세림의 목소리였다. 여보, 대출 독촉 문자 또 왔어. 이번 달만 버티면 돼. 계약만 끝나면 숨 좀 쉬자. 민수의 한숨 섞인 대답. 알았어. 엄마도 늙으셨고 어차피 다 내 집 될 거야. 계약만 제대로 걸어두면 아무 문제 없어. 복연은 방문 뒤에 기대어 서 있었다. 손끝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제야 알았다. 자신을 모시는 조건이 고마운 게 아니라 그들의 숨통을 틔우는 도구라는 걸. 효도라는 이름 뒤에 숨은 계산이 서늘하게 드러났다.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곁에서 들리는 알람 소리, 거실의 전자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심장을 더 쿵쿵 울렸다. 복연은 이불 속에서 속삭였다. 그래, 칼은 내가 쥐고 있어야지. 칼자루를 빼앗기면 내 노년은 송두리째 잘려나갈 거야.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주민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예, 무료 법률 상담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효도 계약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누가 칼자루를 쥐는 건지 알려주셔야겠어요. 수화기 너머 변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네, 어르신. 오셔서 계약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가족 간 계약이 가장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전화를 끄는 복연은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속 눈빛이 오히려 예전보다 날카롭게 빛났다. 오래된 화분에 시든 잎을 가위로 잘라내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효도는 종이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거야. 하지만 종이가 내 삶을 빼앗을 수도 있구나. 그 순간 결심이 굳어졌다. 민수와 세림의 계산 위에 자신의 칼을 숨겨야 한다. 계약이라면 계약으로, 조항이라면 조항으로. 노인의 노년은 더 이상 장남의 재무 계획을 위한 담보가 아니다. 복연은 오래된 서랍을 열어 하얀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흘러내린 잉크가 종이 위에 강하게 번졌다. 한 글자, 한 문장, 한 조항. 그 안엔 그녀의 노년을 지켜낼 칼날이 날카롭게 세워지고 있었다. 주민센터 상담실은 의외로 따뜻한 빛이 돌았다. 벽에는 무료 법률 상담 매주 화목 오후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김복연은 구겨진 계약서를 손에 꼭 쥐고 앉아 있었다. 책상 건너편에 앉은 윤동환 변호사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천천히 문서를 읽어내려갔다. 여기 보세요. 간병 불성 실시 계약 해지라는 조항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지 판단 주체가 장남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자식 마음대로 엄마가 불성실하다고 단정하면 계약은 바로 깨지죠. 복연은 눈을 크게 떴다. 아니, 그럼 내가 오히려 내쫓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3자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같은 기관을 판단 주체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유증, 즉 돌아가신 뒤에야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이 안전하죠. 복연은 손끝으로 계약서의 활자를 천천히 짚었다. 민수의 글씨로 덧붙여진 메모가 보였다. 엄마가 편하실 거예요. 편하다니. 이 칼날 같은 문구가 과연 편안일까? 변호사님, 만약 모욕이나 방임, 재산 압박 같은 게 있으면요? 그럴 경우 즉시 무효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돌봄 일지를 기록하도록 하고 약과 식사 제공 기준도 구체적으로 넣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복연은 수첩을 꺼내 받아 적었다. 글씨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상담이 끝나고 나오자 주민센터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해맑은 웃음이 유리창에 부딪혀 번졌다. 복연은 그 웃음을 오래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했다. 나는 칼자루를 놓치지 않을 거야. 집에 돌아오니 민수와 세림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림은 미리 준비한 차를 내왔다. 어머님, 변호사 얘기는 잘 들으셨어요?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가족끼리 무슨 법 조항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믿고 맡기시면 돼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다. 엄마, 괜히 어려운 말에 흔들리지 마. 가족끼린 신뢰가 제일이지. 계약은 형식일 뿐이야. 복연은 차를 들이켜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보리차의 쓴맛이 유난히 강했다. 두 사람의 말이 따뜻하기는커녕 독한 알코올처럼 속을 태웠다. 그날 밤 복연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깨끗한 종이를 꺼내 펜을 쥐었다. 그녀의 글씨는 느리지만 단단했다. 제3자 판단 복지관주민센터 공동. 모욕 방임 재산 압박 시 즉시 무효. 돌봄일지 매일 기록 확인 서명 의무. 약식사 제공 기준 명시 불이행 시 경고 후 파기.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쿵쿵 울렸다. 서류 위로 떨어진 잉크가 먹물처럼 번졌다. 봉투에 도장을 꾹 눌러 찍는 순간 작은 방 안이 순간적으로 법정처럼 엄숙해졌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복연은 봉투를 들고 거울 앞에 섰다. 깊게 펜 주름 속에서 눈빛이 오히려 젊을 때보다 날카롭게 반짝였다. 칼자루는 내가 준다. 내 노년을 도둑맞게 두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세림은 환하게 웃으며 알약통을 들고 왔다. 어머님, 오늘은 혈압약이랑 위장약이에요. 기록해 둘게요. 복연은 알약을 삼키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세림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이 양심 때문인지 혹은 두려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이제부터는 빈칸을 채우는 건 민수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 민수네 집으로 들어간 첫날, 김복연은 낯선 공기에 둘러싸였다. 익숙했던 자신의 집과 달리 이곳은 모든 것이 관리와 통제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거실 중앙에는 번쩍이는 AI 스피커가 놓여 있었고 작은 카메라가 눈처럼 붙어 있었다. 세림은 그것을 가리키며 환하게 설명했다. 어머님, 요즘 다 이렇게 관리해요. 약 먹는 시간, 물 마시는 횟수, 심장 박동까지 기록됩니다. 저희도 덜 힘들고 어머님도 건강 지킬 수 있죠. 말은 달콤했지만 복연의 속은 서늘했다. 관리라는 말 뒤에 감시라는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며칠은 조용히 흘러갔다. 하지만 서서히 균열이 드러났다. 식사 때마다 내어놓는 영양식이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의사가 권장한 단백질 음료였지만 이내 저렴한 대체품으로 바뀌었다. 맛은 밍밍했고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니 단백질 함량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 세림아, 이거 지난번하고 다르구나.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만 신경 쓰라고 하셔서요. 같은 거예요. 세림은 태연하게 웃었지만 복연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거짓말이다. 더 큰 문제는 약이었다. 매일 저녁 8시에 울리던 알람이 어느 날부터 조용해졌다. 복연은 스스로 시계를 보며 약을 챙겼지만 혹시라도 깜빡하면 그대로 건너뛰게 될 상황이었다. 어느 날 새벽 침대에 누워 있는데 희미한 불빛이 스피커에서 깜빡거렸다.
복연은 속삭였다. 내가 꺼졌구나 알람. 일부러 누가 껐겠지. 그날 오후 둘째 지훈이 찾아왔다. 엄마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걱정스레 물었다. 엄마, 요즘 약 제대로 챙기셔? 왜 이렇게 야위셨어? 세림은 재빨리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복연이 고개를 젓고 약을 밀어내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보세요, 지훈 씨. 어머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저희가 억지로 드릴 순 없잖아요. 지훈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이상하다. 앞뒤 맥락이 잘렸네. 엄마가 저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복연은 화면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분명 자기 얼굴인데 표정이 낯설게 보였다. 분노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지만 확실한 건 누군가가 장면을 잘라 붙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경로당 친구 말숙이 전화를 걸어왔다. 복연 씨, 내가 아는 봉사자 애가 있거든. 그 AI 스피커? 로그라는 게 다 남는다더라. 원본 기록 뽑아주겠대. 복연은 긴 숨을 내쉬었다. 로그라 그게 내 편일까, 내 편일까? 편이고 뭐고 사실이잖아. 사실은 거짓말을 이긴다니까. 전화를 끊고 난 뒤 복연은 창문을 열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어왔다. 그 웃음소리는 잠시나마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었지만 이내 가슴이 더 조여왔다. 내 노년이 놀이감이 되어서는 안 돼. 며칠 뒤 더 노골적인 장면이 벌어졌다. 세림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며 투덜거렸다. 이제 정말 힘들어 죽겠네. 효도 계약이 뭐라고 매일 이런 거 챙기고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면 편하지. 그 순간 복연은 숨을 죽였다. 방문 틈으로 들려온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효도 계약이라는 이름이 그녀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임과 모욕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었다. 복연은 결심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말숙이 말한 원본 로그를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아직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날 밤 그녀는 가방 속 봉투를 다시 확인했다. 자필로 작성한 합의서. 제3자 판단, 모욕방임 시 무효. 종이 위에 새겨진 글자가 손끝에서 뜨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효도라는 이름의 그림자, 이제 내가 걷어내겠다. 민수는 이른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양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서며 말했다. 엄마, 오늘 공증 예약했어. 이제 법적으로도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걱정 말고 도장만 찍으시면 돼. 세림은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챙겼다. 이제 진짜 한 식구예요, 어머님. 서로 믿고 가는 거죠. 복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손가방 속 봉투를 꽉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지난밤 다시 다듬어 쓴 자필 합의서가 들어있었다. 제3자 판단 조항, 모욕방임 시 즉시 무효 돌봄일지 기록 의무. 그녀는 공증 자리에서 반드시 그것을 끼워 넣을 계획이었다. 사무실은 냉랭했다. 긴 테이블 위에 계약서가 펼쳐지고 공증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페이지를 넘겼다. 민수가 서명을 마치자 복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거 내가 추가한 합의서야. 첨부로 넣자꾸나. 내 노년이 달린 일이니 꼼꼼해야지. 민수는 순간 얼굴을 찌푸렸지만 곧 무심한 듯 서명해버렸다. 뭐 그냥 참고 조항이겠지. 엄마 마음대로 하셔. 공증인의 도장이 찍히는 순간 묵직한 쿵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붉은 도장이 합의서 위에 새겨질 때 복연은 가슴 깊숙이 울리는 전율을 느꼈다. 이제 칼자루는 내 손에도 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말숙의 지인이 보내온 AI 스피커 원본 로그 파일이 도착했다. 복연은 손을 떨며 기록을 읽었다. 58 알람 OFF 바이 유저 800이 저가 대체식 주문. 915 보험사 통화 담보 문의. 눈앞이 아찔했다. 분명히 세림이 한 행동들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증거였다. 어머님 뭐 보세요? 세림이 불쑥 다가왔다. 복연은 순간 봉투를 덮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 집의 일기장이란다. 세림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방으로 물러났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번뜩였다.
그날 밤 민수의 통화가 방문 틈새로 새어나왔다. 네, 형님. 등기 이전은 다음 달이면 돼요. 공증도 끝났고 문제 없어. 엄마도 순순히 도장 찍으셨어. 복연은 숨을 고르며 그 목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스탠드 불빛을 켜고 합의서를 꺼냈다.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종이 위로 그녀의 손길이 스쳤다. 제3자 판단 복지관주민센터 공동 모욕 방임 재산 압박 시 즉시 무효. 돌봄일지 기록 의무 약식사 제공 기준 불이행 시 파기 가능. 조항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검처럼 빛났다. 복연은 펜을 들어 마지막 줄에 덧글을 남겼다. 효도는 종이에 쓰는 게 아니라 마음에 남는 것이지만 내 노년을 지키려면 종이로도 싸워야 한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불빛 아래 복연의 그림자가 벽에 크게 드리워졌다. 그녀는 그 그림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결심했다. 이제 판은 뒤집힌다. 나를 지켜줄 칼날은 내 손 안에 있다. 며칠 후 경로당에서 말숙이 작은 USB 하나를 건네주었다. 복연 씨, 이게 원본 로그야. 기계는 거짓말을 못하잖아. 복연은 그것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에 꽂자 수많은 기록들이 화면에 주르르 흘러내렸다. 58 알람 OFF 바이 유저. 800이 저가 대체식 주문. 915 보험사 통화 담보 문의. 숨이 멎는 듯 했다. 그 기록들 속에서 세림이 약 알람을 고의로 꺾고 값싼 영양식을 주문했으며 민수가 집을 담보로 보험사와 통화한 흔적까지 모두 남아있었다. 복연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동안 자신이 느낀 불안과 의심이 헛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차갑게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그날 저녁 민수는 계약서를 들고 와 으스스하게 말했다. 엄마, 이제 등기 이전 절차만 남았어. 이번 달 안에 다 끝내자고. 그래야 대출도 정리하지. 복연은 조용히 봉투를 꺼내 들었다. 대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구나. 민수는 눈을 흘기며 손살에 쳤다. 엄마, 별거 아니야. 집만 내 앞으로 넘어오면 다 정리돼.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해. 잠시 후 지훈이 찾아왔다. 그녀는 엄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화를 냈다. 오빠, 엄마 건강이 왜 이렇게 나빠졌는지 알아? 약도 제대로 못 챙기게 하고 싸구려 밥상 차려주고 이게 모시는 거야? 세림은 곧장 휴대폰을 꺼내 편집된 영상을 들이밀었다. 보세요, 지훈 씨. 어머님이 거부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나 복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본 원본은 다르다. 알람은 꺼져 있었고 밥상은 싼 걸로 바꿨지. 너희가 진짜 날 속인 거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우는 눈을 크게 뜨며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원본을 본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복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칼자루는 내 손에 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열린 상담 자리. 사회복지사 오혜진은 복연이 가져온 로그 파일을 꼼꼼히 확인했다. 화면 속 기록들을 보고 있던 혜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방임과 기만이에요. 특히 약을 고의로 누락시킨 건 심각합니다. 민수는 당황해 소리쳤다. 엄마가 꾸며낸 거야.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조작한 거라고. 세림도 뒤따라 울먹였다. 대출 때문에 잠시 흔들린 것뿐이에요. 그래도 저희가 모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복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효도는 숫자와 기록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내들이 남긴 흔적은 나를 버리려 했다는 증거다. 이제 계약은 끝이다. 그 순간 지훈이 엄마 손을 꽉 잡았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 내가 옆에 있을게. 집이 없어도 괜찮아. 효도는 계약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 복연의 눈가도 젖었다. 하지만 그녀는 굳건히 속으로 다짐했다. 이 싸움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종이와 도장, 기록으로 끝을 봐야 한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뒤 복연은 다시 합의서를 꺼내 읽었다. 종이 위의 글자가 달빛 아래 번쩍였다. 제3자 판단 모욕 방임 시 즉시 무효 돌봄일지 기록.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내 노년은 이제 내 손으로 지킨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복연이 로그 파일을 내놓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공증된 계약서를 들고 와 식탁 위에 쾅 내려쳤다. 엄마, 이건 법적으로 끝난 계약이야. 변명해도 소용없어. 집 등기 이전은 이번 주 안에 진행한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 아들의 음성이 아니었다. 욕심과 불안이 섞인 날 선 외침이었다. 세림은 곧장 맞장구 쳤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도 희생했어요. 대출이든 간병이든 다 감수했잖아요. 이제 집이라도 우리 이름으로 넘어와야 형평이 맞죠. 그녀의 말은 간절하다기보다 이미 결과를 당연히 여기는 듯 했다. 복연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손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준비한 자필 합의서와 공증본 사본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민수야, 너희가 공증 받았을 때 내가 끼워 넣은 합의서가 있다. 판단 주체는 내가 아니라 복지관과 주민센터다. 그리고 방임, 모욕, 재산 압박이 있으면 계약은 즉시 무효다. 내가 들이민 계약서는 이미 무효가 된 거다.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그건 위조야. 엄마가 나중에 끼워 넣은 거라고. 그러나 복연은 담담히 말했다. 공증 도장이 똑같이 찍혀 있다. 내가 눈 감고 서명한 거다. 이제 내가 주장할 길은 없다. 지훈이 그 말을 듣고 놀란 듯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정말 공증된 합의서예요? 법적으로도 힘이 있어요? 복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내밀었다. 공증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합의서였다. 그때 복지관 사회복지사 오혜진이 찾아왔다. 그녀는 복연의 요청으로 증거 정리를 돕고 있었다. 혜진은 차분히 서류와 로그 기록을 펼쳐 보였다. 여기 보시면 AI 스피커의 원본 기록과 돌봄 일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약 복용 알람을 끈 기록, 저가 대체식 주문 기록, 그리고 보험사와의 통화 내역. 모두 민수 씨와 세림 씨의 불성실을 입증합니다. 민수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엄마가 우리를 모함하려고 꾸며낸 거라고. 세림도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그냥 살림 아끼려고 그랬을 뿐이에요. 요양원보다 저희가 더 정성껏 모신 거잖아요. 하지만 혜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돌봄은 아끼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게다가 계약에 따라 방임과 압박이 있었으니 이미 무효가 된 겁니다.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눈빛은 흔들렸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복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종이로 매매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너희는 그 종이조차 지키지 않았다. 내 노년을 돈으로 거래하려 했다면 최소한 성실이라도 보여야 했지 않겠니? 지우는 엄마 곁에서 손을 꼭 잡았다. 눈물이 고인 채로 엄마를 지켜보며 말했다. 엄마, 저라도 있을게요. 재산은 필요 없어. 엄마만 건강하시면 돼요. 거실은 침묵에 잠겼다. 민수와 세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집안을 둘러싼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밤이 되자 복연은 홀로 앉아 합의서를 다시 꺼내 읽었다. 제3자 판단 모욕 방임 시 즉시 무효 돌봄일지 기록 의무. 글자는 마치 검처럼 선명하게 빛났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효도와 재산. 그 사이에서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존엄이지 집 한 채가 아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아래에서 복연의 그림자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다. 주민센터 무료 법률 상담실. 긴장으로 가득한 공간에 복연, 민수, 세림, 그리고 둘째 지훈이 나란히 앉았다. 책상 맞은편에서 윤동환 변호사가 합의서와 계약서를 꼼꼼히 대조하고 있었다. 그의 돋보기 너머 시선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민수 씨, 안타깝지만 위조는 어머님이 아니라 당신 쪽에서 한 겁니다. 순간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계약서는 정식으로 공증까지 받은 건데. 윤 변호사는 종이 위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여길 보세요. 조항 번호가 어긋나 있습니다. 글자 간격도 일정치 않고 인쇄 시점이 다르다는 흔적이 있어요.
반면 어머님이 가져오신 합의서는 공증인의 날인과 서명이 모두 적법하게 병합된 문서입니다. 세림은 당황해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소한 인쇄 실수일 뿐이에요. 저희가 위조라니 말도 안 돼요. 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게다가 AI 스피커 로고와 통장 이체 내역까지 일치합니다. 돌봄 불성실, 약 누락, 저가 대체식, 보험 담보 통화. 이것들이야말로 효도 계약을 위반한 결정적 증거입니다. 지우는 눈을 부릅뜨고 오빠를 바라봤다. 오빠 결국 엄마 집만 노린 거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수는 땀을 흘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야. 나도 엄마 모시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대출이 발목을 잡아서. 그 순간 세림이 울음을 터뜨리며 중얼거렸다. 맞아요. 사실 대출 때문에 그랬어요. 집 담보 없으면 우리 다 길바닥에 앉아야 했어요. 복연은 고개를 떨구었다가 이내 천천히 들어올렸다.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럼 넌 효도가 아니라 빚 갚으려고 나를 모신 거구나. 내 노년은 내 대출의 담보였던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세림의 흐느낌만이 방 안을 메웠다. 윤 변호사가 결론을 내렸다.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어머님이 제시한 합의서와 증거들로 충분히 무효가 인정됩니다. 앞으로 민수 씨와 세림 씨는 더 이상 법적으로 어머님 재산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우는 엄마 손을 잡고 흐느꼈다. 엄마, 이제 끝난 거예요. 더는 오빠네한테 흔들리지 마세요. 복연은 조용히 딸의 손을 감싸주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씁쓸함이 가시지 않았다. 피부치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진짜 가족은 계약으로 가려지는 게 아니구나. 그날 밤 복연은 방 안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짜 가짜가 드러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는다. 이제 남은 건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지다. 며칠 후 민수는 지쳐 보이는 얼굴로 엄마를 찾아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반항적이지 않았다. 대신 패배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엄마 집은 포기할게. 대신 조금만 도와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고 세림은 옆에서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욕심 부린 거 맞아요. 죄송합니다. 복연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는 받겠다. 하지만 신뢰는 다시 계약하지 않는다. 내 노년을 너희 손에 맡기진 않겠다. 민수와 세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며칠 뒤 복연은 주민센터를 찾아가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다. 집을 신탁에 넣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본인이 직접 거주 관리하며 사후에는 지역 장학기금으로 쓰도록 지정했다. 담당 직원이 물었다. 어르신, 가족에게는 안 남기셔도 괜찮으세요? 복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가족은 피가 이어져 있어도 마음은 따로다. 효도는 계약으로 강요할 수 없는 거다. 내가 남길 건 돈이 아니라 교훈이다. 며칠 후 경로당. 말숙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복연 씨, 정말 집을 장학기금으로 돌린다고? 자식들 원망 안 하겠어? 복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미 원망은 충분히 받았다. 이젠 남은 사람들한테 희망이라도 남기고 싶어. 말숙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박수를 쳤다. 이야, 역시 복연 씨답다. 멋있네. 그날 저녁 복지관 게시판에는 새 전단이 붙었다. 효도 계약 어떻게 안전하게 쓸까? 공익 강좌 개설 강사 김복연. 복연은 전단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난 시간의 고통과 상처가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피는 섞여도 마음은 계약 못한다. 효도는 도장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가는 거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다. 복연은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묵은 응어리가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 내 노년은 내 손으로 지킨다.
어떤 가짜 계약도 어떤 욕심도 내 존엄을 빼앗을 수 없다.